이번 시간에는 알칼리 금속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우리 주기율표 상에서 알칼리 금속은 어디에 위치한 애들이냐, 이걸 기억하면 좋겠어요. 주기율표 맨날 그리네요. 자, 족과 주기 이제 외워줬죠. 족은 1족, 2족 쭉쭉쭉 13, 14, 15, 16, 17, 18쪽까지 있고, 주기는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쭉쭉쭉 있어요. 자, 여기 있는 거 원소 수소, 18쪽에 헬륨, 여기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나트륨, 마그네슘, 알규인, 황염화, 칼 이 정도까지만 해볼까요? 리튬, 나트륨, 칼륨 이 정도까지만 해도 될 거예요, 여러분들. 자, 알칼리 금속이라는 거는 1쪽에 있는 금속을 우리는 전부 알칼리 금속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1쪽에 있는 금속들, 수소를 제외합니다. 수소는 금속이 아닌 비금속입니다. 그래서 요 리튬, 나트륨, 칼륨을 우리가 알칼리 금속이라고 하는데, 요 알칼리 금속은 왜 알칼리 금속이라고 얘기하느냐. 자, 얘네들 생긴 구조를 한번 보세요. 리튬 같은 경우는 지금 원자번호 몇 번입니까? 1번, 2번. 얘가 1번, 2번, 3번이잖아. 3번이면은 리튬 같은 경우에 3번이면은 핵 속에 양성자가 몇 개 있는 거예요? 3번은 양성자가 3개 있는 거죠. 플러스 3. 그럼 전자 몇 개 있는 겁니까? 3개 있는 거예요, 전자가. 이 주변에 전자가 3개 있는데, 리튬은 2주기니까 수소는 껍질이 하나, 리튬은 껍질이 몇 개? 2개예요. 자, 이거 잘 모르겠으면 전에 영상을 한번 살펴보세요. 자, 리튬은 3번이면 첫 번째 껍질에 전자가 2개 있고, 첫 번째 껍질은 전자가 2개밖에 안 들어가죠. 그 다음에 두 번째 껍질에 전자가 하나 있는 녀석이 리튬이죠. 맞죠? 리튬. 그 다음에 나트륨 같은 경우는 몇 번입니까? 쭉 오면은 11번이에요. 11번. 그럼 나트륨은 핵 속에 양성자 몇 개? 11개. 전자 몇 개 있어야 돼요? 11개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 껍질에 전자 몇 개? 2개. 두 번째 껍질 전자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그 다음에 세 번째 껍질에 몇 개? 1개. 그죠? 그 다음에 칼륨. 선생님 다 아는데요. 자, 그래, 알아도 좀 따라와 주세요. 왜냐면 이게 중요한, 이게 알칼리 금속이 왜 알칼리 금속인지 알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거든요. 칼륨은 지금 몇 번이에요? 19번이거든요. 19번이면 양성자 몇 개가 있다? 핵 속에 19개. 당연하죠. 자, 전자 몇 개 있어야 돼요? 19개 있어야 돼요. 첫 번째 껍질에 전자 2개, 두 번째 껍질에 8개, 세 번째 껍질에도 8개까지 딱 차면은 16, 18, 18개죠? 그럼 뭐만 있으면 돼? 마지막 네 번째 껍질에 하나. 우리가 알다시피, 이 주기율표에서 알다시피 주기가 1주기, 2주기, 3주기, 4주기 늘어갈수록 껍질은 하나, 둘, 셋, 네 껍질이 증가한다 그랬어요. 족은 뭐라고 그랬어? 바로 밖에 있는 원자과 전자의 수라고 그랬죠. 가장 최외곽에 돌고 있는 원자과 전자. 자, 리튬 원자과 전자 몇 개입니까? 하나죠. 나트륨 몇 개입니까? 하나죠. 칼륨 몇 개입니까? 하나죠. 이 얘기 뭐냐면, 얘네들은 이 전자가 밖으로 가출해버리면 가장 안정한 전자 배치를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이 껍질이 없어지면서 여기 남아있는 마지막 껍질을 꽉 채우게 되잖아. 옥텟을 만족하는 거죠. 얘도 가출해버리면, 나트륨이 가출해버리면 꽉 채운 옥텟을 만족하면서 안정화돼요. 칼륨도 마찬가지. 얘만 가출해버리면 돼. 이 마지막 껍질만 버려버리면 매우 안정화하면서 내가 원하는 편안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를 하나 잃어버리는 거지. 그래서 리튬 같은 경우에 전자를 잃어버리면서 어떤 형태가 되고 싶어 해요? 리튬 플러스가 되고 싶어 하는 거지. 전자를 내놓고. 나트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나트륨 같은 경우도 Na 플러스가 되면서 전자를 내놓고 싶어 하죠. 칼륨 같은 경우도 어때요? K 플러스가 되면 전자를 내놓고 싶어 하죠. 이 얘기는 뭐냐면요, 주변에 유혹이 약하다는 거예요. 이 주변에 수소 같은 애들이 이렇게 다가오게 되면요, 수소 같은 애들이 이렇게 쭉, 물이 아니라 물이라고 합시다. H2O, 물 같은 애들. 이게 물이 이렇게 주변에 있으면은 이 수소가 가지고 있는 여기 전자와 전자 사이에, 산소와 전자 사이에 공유결합이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얘네들이 유혹한단 말이에요. 유혹해서 수소랑
딱 만나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주변에 어떤 반응할 수 있는 물질이 오면은 반응을 매우 격렬히 한다는 거예요. 왜? 전자가 잘 빠져나간다는 것은, 전자가 가출을 잘한다는 것은 그만큼 쉽게 반응을 잘한다는 거예요. 왜? 나가서 새로운 결합을 형성하니까. 파파박 튀는 거예요. 파파박. 쉽게 잘 나갈수록 반응은 크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리튬 같은 경우에 공통적인 성질을 얘기해 줄게요. 알칼리 금속 같은 경우에 첫 번째 특징. 양이온이 되기 쉬워요? 음이온이 되기 쉬워요? 양이온이 되기 쉽죠. 양이온 되기 쉽죠. 전자를 잃는 걸 좋아해? 얻는 걸 좋아해? 당연히 전자를 잃어서 양이온 되는 걸 좋아한다. 이거 이해되죠? 그죠? 두 번째, 반응성이 클까 작을까? 지금 설명했듯이 마지막 최외각에 전자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쉽게 나간다, 쉽게 반응한다. 반응성이 매우 크다. 이 특징이에요. 반응성이 매우 크다. 그래서 자연 상태에서 얘네들은 반응성이 매우 커서 홀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나트륨이나 칼륨이 그냥 홀로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나트륨은 소금의 형태, 이런 산화물의 형태, 나트륨은 우리 NaCl이나 산화물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반응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물질과 반응한 형태로 존재하는 거죠. 자, 마지막 세 번째 특징. 특히 물이 있으면요, 물, H2O, 물 같은 게 주변에 다가오면요, 물과 매우 격렬히 반응한다. 그래서 여러분들 실험을 해보면 이 비커에다가 물을 떠놓고 조그맣게 요 알칼리 금속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불꽃을 내면서 반응합니다. 그래서 이 알칼리 금속이 물과 반응을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알칼리 금속을 M이라고 이야기하면요, 두 개의 M이 두 개의 H2O와 반응하면은 두 개의 MOH가 되면서 H2가 나와요. 그래서 M이라는 건 알칼리 금속이에요. 나트륨이라고 얘기해 볼까요? 자, 나트륨 금속이 물을 만나면 두 개의 NaOH가 되면서 수소기체가 나온다. 여기서 반응해서 나오는 이 기체가 바로 무슨 기체냐? 수소기체. 물과 격렬하게 반응하면서 여기 남아있는 건 누구냐? 나트륨 양이온과 OH 음이온이에요. 여러분들, OH가 수산화이온이잖아. 그럼 얘는 염기성이에요, 산성이에요? 염기성 물이 되면서 우리가 염기성 물을 우리가 알칼리수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얘 이름을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알칼리 금속. 왜? 반응해서 알칼리 금속이라고 부르는 이유 지금 나왔죠. 물과 반응해서 알칼리성을 띈다. 알칼리성을 띈다는 것은 물에 OH- 수산화이온을 내어놓는다, 이 얘기예요. 자, 이제 됐고요. 공통적인 성질은 이거예요. 첫 번째, 양이온이 되고 싶다. 반응성이 매우 크다.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 마지막, 물과 매우 격렬히 반응한다. 물론 산소와도 반응합니다. 자, 이런 특징이 있고요. 그러면 마지막, 리튬과 나트륨과 칼륨 중에서 반응성이 순서를 매겨본다면 누가 더 반응을 잘할까요? 셋 다 반응 잘하지만 리튬보다는 나트륨보다는 칼륨이 반응을 더 잘합니다. Why? 왜 그럴까요? 생각해보세요. 왜 그럴까요? 전자가 더 멀리 떨어져 있잖아. 더 쉽게 떨어져 나가죠. 잡아 끄는 힘이 약해졌으니까. 더 쉽게 떨어져 나가니까 반응성은 칼륨으로 갈수록 굉장히 크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그림 같은 거 보면은 여기 있죠. 책에 있는 그림 같은 거 한번 살펴볼게요. 책에 있는 그림 같은 거 보면 여기 리튬, 나트륨, 칼륨 같은 경우에 이렇게 반응성이 더 커지게 된다. 알칼리 금속의 성질 이해했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